자,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 알람 떠서 들어오신 분들 한번 보세요. 오늘 알람 안 떴죠? 응? 아니, 현재뿐만 아니라 유튜브까지 왜 이래? 알람 안 뜨니까 통제 들어가나? 알람이 고장 난 거예요? 유튜브 가끔씩 그럴 때 있는데 알람 안 뜨면 사람들이 방송하는지 모르잖아요. 예. 자, 안 떴다네. 봐요. 안 떴다고 안 지금 떴다 그러네. 뜨잖아. 유튜브 아유, 네, 진짜. 여기도 왜 이러는 거야? 야, 이게 도대체? 헌재 같은. 네. 자, 안 떴다는 분들이 다수네요. 안 떴군요.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인생 웃음 연구소 2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진걸 인생경제연구소 수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수석 승진하셨나 보네. 아, 내가 승진 씨. 여기선 승진하시는 걸로? 불경입니다. 저는 이제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려서 많이 못 듣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방송하면 또 신나게 하잖아. 예, 힘을 내보겠습니다. 안진걸 어디 갑니까? 시민운동의 레전드. 아닙니다. 예. 이렇게 불과 10시간 만에 갑자기 감기 몸살. 아니, 어젯밤에 찬바람 쐈더니 이렇게 피켓은 나날이 바뀝니다. 매주 피켓이 바뀌고 또 더 아름다운 피켓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언제는 아무 답이 없습니다. 너무 애가 탑니다. 피가 마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겠다는 국민들이 하루에 지금 2,500개 사업체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0만 개니까 360으로 나누니까 2,500개 가까이가 문을 닫고 있거든요. 네. 이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심해집니다. 헌재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자, 그 얘기 이따 따로 해보시고. 자, 그리고 옆에는 인생경제연구소 진짜 수석 소장님 나오고 계십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차인표가 분노의 양치질을 했다면 제가 오늘 분노의 화장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에는 네. 집에서 파마하더니 오늘은 집에서 화장하고 갔죠. 네, 맞습니다. 분노의 양치질 대신 분노의 분칠을 막. 아, 진짜. 예,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방송 출연한 것 같은데? 여기 아니요, 오기 아니요. 전에? 집에서 어. 이게 너무 화가 나서 뭔가를 풀어야겠더라고요. 이게 막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겼다고 그랬나? 그러니까 헌재성 불안 장애, 헌재성 분노 장애가 생겨서 이게 뭐를 내가 손을 안 움직이면 너무 답답해서 제가 얼굴에다 잘했네, 그냥 분칠을. 잘했네. 예, 그래요. 보기 불편하실 자, 겁니다. 근데요, 이게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뭐든지 해보는 거지, 이제부터 이제. 자, 알겠습니다. 저 김용 전 부원장 면회 갔다 오셨다고요? 아, 예. 어제 이제 저 특별 접견이 좀 제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어제 오후 3시에 이제 접견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었고 일단은 얼굴 색깔이랑 또 살도 많이 빠진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나라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시고 전까지 대표님 무죄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또 불안하셔서 뉴스도 잘 못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의별 생각이 다 났고 본인의 있었던 재판이 너무 생각이 났대요. 그 당시 본인 재판 2심에서 사실상 1심에 이제 항소한 건데 1심 때는 이게 너무나도 본인들이 그 무죄가 너무 명확해서 생각에 약간 재판이 빨리 했으면 좋겠어서 좀 대충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무죄가 안 났었던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2심,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그 설명과 뭔가 뭐 법률 자료나 이런 거 다 제출을 했었대요. 근데 희한하게 2심이 지금 이 대표님의 항소심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1심 때처럼 그냥 거의 검사의 공소 사실 그대로만 받아줬던 그리고 유동규와 그 일당들이 했던 여러 가지 위증들을 그대로 받아줬던 매우 억울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재판부를 만약에 만나면 대표님 재판도 혹시 나처럼 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엄청나게 하셨대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제가 어제 만나고 왔으니까 그저께 대표님 재판을 보고 많이 좀 그 다행이다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내란은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파면만 앞두고 이게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 여전히 정치 검찰은 계속 활약하고 있고 이른바 지금의 이제 이 내란의 시작은 이른바 검란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네. 실제로 김용 부원장 건도요. 네. GPS 기록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증거로 냈지만 기각. 인정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김용 부원장이 이 돈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 사람들의 말밖에 없어요. 말밖에 없고 바뀐 말밖에 없죠. 그 판사 판결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네. 세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기 때문에 이 사람 뇌물 받은 거야. 다. 그럼 오늘부터 앉은 걸 뇌물 받은 사람 만들 수 있잖아.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짜면 되죠. 내가 2주 전에 토요일 날 저기 여의도 어디서 만나가지고 돈 줬잖아 2억. 예. 저 봤어요. 저 봤지? 봤어요. 네. 유죄? 이거야. 그러니까. 저 그때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있었는데. GPS 있는데 그거 GPS. 무료입니다. 아니. 기각. 아니에요. 뭐 그거 핸드폰 증거 남이 안 갖고 돼. 갈 수도 있잖아. 그렇지. 집에 넣고 갈 수도 있잖아. 이걸 담으려면 제 몸에 막 배때지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본 사람이 없는데요. 딴 사람이 들었나 보지. 유죄? 배돼지 나와 보이던데? 저는 돈 들어 애톨인데요. 보이는데요? 애톨인데요. 딴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것은 조작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구글에 있는 핵심 관계자가 가도 조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김용 원장님 같은 경우는 구글 타임라인 있는지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애초에 핸드폰 살 때부터 이게 깔려 있는 건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계속 기록이 된 걸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변호사가 얘기하니까 이런 게 있었네?라고 증빙을 한 건데 그게 그 판사는 그렇게 판결해줘. 증빙은 이게 타임라인은 정확하나 이게 증거로 채택될지는 모르겠네. 그러니까 딱 그런 짝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면 오늘부터 4.2 재보궐선거 사실 헌재가 좀 이 결정만 일찍 내렸으면 오늘 대선하는 날이야. 예. 그지 아니 오늘 대선하는 날이 아니라 이 재보궐선거를 대선과 같이 할 수 같이 할 수 있었어. 있죠. 네. 근데 오늘 사전투표일이죠. 오늘과 내일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 교육감 선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1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그냥 1번 찍어주세요 그냥. 네. 여기 이제 기초단체장에 구로구청장, 아산시장, 담양군수, 김천시장, 거제시장 이렇게 있고 나머지 기초 또는 광역 시도의원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사실 1번만 찍으실 건데 문제는 투표율이에요. 그 투표가 있는지도 몰라요 선거가. 네. 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이거죠. 오늘 사실 오늘 방송 없을 뻔했잖아. 예, 제가 오늘 부산 교육감 후보 김석준 후보님이 지금 여론조사 1위나 하고 있는데 상대 후보가 정치검사 출신 정승윤입니다. 정치검사 이놈들이 이제 교육감까지 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하면서 국민권익위를 완전히 건의요래로 만든 자거든요. 그리고 지가 불자예요. 근데 안수기도를 하고 자빠져 있어요. 정치하고 종교를 분리시켜라는 헌법에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극우 교회를 끌어들여 가지고 후보 출정식에서 안수교를 하고 있어요. 지가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지가 불자인데 불자 회장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투표율이 떨어지면 우리 그 부산의 김석준 후보님도 위험하다. 그래서 원래 오늘 하루 종일 선거 넣으려고 그랬는데 부산에서 오늘보다는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이렇게 1박 2일로 이원종 배우님, 이경 배우님 그다음에 저번에 경기도 교육감 후보로 나왔다 아깝게 떨어진 성기성 교수님 이렇게 4인을 내려달라 그래서 애들이 1박 2일 동안 김석준 후보를 응원하는 부산 대장정에 나설 것이고 그래서 안진걸 TV랑 박시영 TV에서 성기선 TV에서 생방송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날 안 오면 어떻게 되나 하고 엄청 걱정했는데 다행히 조정이 돼서 이렇게 나와서 고맙습니다. 아이 저번에 김석준 후보 인터뷰 한번 했었잖아요. 진짜 교육자세요. 교육감도 2번인가 하셨고요. 네. 이분이 진짜 훌륭했던 건 현직 교육감일 때 조국 장관 사태가 났었잖아요. 그때 이들 너무 한사 했다가 사실 낙선한 케이스예요. 그런 분이시고 자 부산시 교육감은 김석준 여러분들 기억 꼭 하시기 바라겠고요. 나머지 선거는 다 1번만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밑으로 갈 것도 없습니다. 내일 사전 투표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투표 못 하신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투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도 아마 저 기초의원이고 광역의원 재보궐선거 있나 봐요. 아까 그래서 이광수 복도방 대표가 인증샷을 올렸더라고요. 1번을 찍고 오신 것으로 보이던데 자기도 사전 투표했다. 오늘 내일이 사전 투표입니다, 여러분. 사전 투표 벌어진 데서는 전국 어디서나 사전 투표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4월 2일 날 재보궐인데 탄핵이 성공 안 되는 바람에 관심이 확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이게 엄청난 그 격차로 우리가 승리를 하잖아요. 1번이나 범진보 개혁 중도 세력이 헌재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죠? 오늘 갤럽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정권 교체 비율이 확 올라갔던데 그런 조사와 함께 실제 민심은 선거에서 나타나니까 이번 재보궐선거 여러분 반드시 압승해야 됩니다. 그래야 헌재에 그게 또 역으로
맞죠. 상당한 호소 압박이 된다. 요게 이제 탄핵 전국의 바로미터다 예. 해갖고 근데 투표율이 저조해가지고 맞아요. 저쪽이 가져가면 선동하기 딱 좋잖아요. 아, 예, 예. 여론조사는 사실 의미가 없고요. 실제로 선거 얘기해야지. 네. 그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때 총선 전에 미리 한번 심판한 것처럼 이번에도 탄핵 전에 한번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근데 이게 투표율이 가장 문제예요. 투표율. 맞죠. 네. 여러분도 꼭 투표하시고요. 자, 우리 같은 동네에서 하면은 무조건 나가는데 전 투표 한 번도 그러니까.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 저희는 옆 동네가 있더라고요. 예, 구의원이 있더라고. 동작구 구의원. 예. 오세훈 무상급식. 예. 그 투표 한 번 안 해본 게 평생에 지금 한으로 남아있네. 아 그때 못 하셨어요. 안 했지. 그때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안 했지. 아, 우리는 그때 투표 투표를 자체를 거부했죠. 안 해버렸죠. 30% 넘으면 안 날라가려고. 되니까. 나쁜 투표 거부 운동본부를 그랬지. 만들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투표를 안 했죠. 자, 알겠습니다. 세상을 다 가져라님 민중항쟁으로 바꿔야 해요. 차원이 다른 윤건희입니다 하셨습니다. 예. 자,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자, 산불 이야기도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도 어제요 박수영이 그 뭐라고 했냐면 네. 민주당 예산 깎아가지고 산불 진화를 못했다라고 또 거짓말해요. 또 거짓말합니다. 아니 사진만 조작자라는 줄 알았고 본인 말만 뭐 죽기 살기로 무기한 단식한다고 하다가 5일 디톡스만에 끝나서 그렇게 입에 달고 사는 건 알겠는데 또 이거 산불 갖고 어떻게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그 국민이 죽고 오늘 사는데.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비비라는 게 있어요. 네. 국가 예산에 어디다 쓸지 모르지만 급하게 쓰라고 예비비를 갖다 놨어. 네. 네. 지금 4조 8,700억 원이 있어요. 네. 요거 한 푼도 안 썼다는 거잖아. 한 푼도 안 썼고요. 그리고 자꾸 박수영 의원이 뭐 민주당이 무슨 다 뭐 예산 깎았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작년 보십시오. 예비비 중에요. 순방 관련된 건 523억 들었습니다. 그중에 재해 관련된 건 738억밖에 지출 안 했어요. 아, 자기들이 그럼 532억에서 순방 가면은 순방 간 것만 이거고요. 그 당시 기억나시죠? 순방 몇 번 취소한 거. 위약금 물어야 됩니다. 만만치 않게. 그렇게 따지면 재해 간 지출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예. 예. 자, 이 상황이 이렇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평생이 거짓말이야. 네. 입 벌고. 작년에도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산불 관련 예산을 600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근데 12.3 비상계엄이 터져가지고 증액 예산안이 하나도 안 반영되고 그냥 오남만 통과됐잖아요. 정부에서 또 증액을 동의 안 해줘. 그럼 증액은 반드시 정부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삭감은 야당이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통과 안 된 거죠. 그것은 기재부와 정부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다음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잘못인데 갑자기 민주당 때문에 산불이 났고 민주당 때문에 산불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예. 이렇게 몰아가는 건 아주 비열하고 더러운 놈들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일부 지역은 지금 완전히 진화가 됐다는 지역도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요. 다행이네요. 아우 비가 와서 정말 다행이네요. 근데 보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이 28명이신데 너무 많이 그 중에 26명이 노인분들이라고 아이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예.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이것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그 산불 진화대원들 있잖아요. 네. 월 4만 원 위험수당도 못 준다고 합니다. 아 진짜 근데 그거 미친 게 정말 아닐까요?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막 밥도 보면요 3,900원짜리인가 그런데 정말 허술하게 짝이 없습니다. 불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 분들이 저렇게 너무 대접을 못 받는 게 안타깝고 그래서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일반 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또 많이 했었어요. 네. 뭐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도 했고 인력도 증원하고 뭐 처우 개선 예를 들어 공상 추정제 그리고 복합 치유센터 그리고 보건 안전 강화 이런 것들을 해서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도 치유하긴 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가지고요 지난 정부에 했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재난 대응 매뉴얼 싹 다 없앴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뭐라 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여기 경북 아닙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월 4만 원 위험수당이잖아요. 월 4만 원. 월 4만 원. 하루 4만 원 아닙니다. 저 군대 있을 때요. 몇 년 전입니까? 거의 뭐 일제 강점기 때 정도 느낌인데 그때 낙하산 탄다고 위험수당이 한 달에 15만 원 나왔어요. 아이고 한 달에. 그리고 또 김종대 전 의원님 말씀하면 이 소방 헬기들이 대부분 옛날에 러시아제를 많이 샀잖아요. 러시아 외교를 통해서. 근데 러시아랑 지금 사이가 급격히 나빠져가지고 그 부품이라든 이런 것들이 수급이 안 돼서 놀고 있는 헬기도 많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을 반드시 또 진상규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미국 앞잡이, 일본 앞잡이 행세하고 막 중국과 러시아하고 막 전쟁을 할 것처럼 개 지랄을 윤석이 떨면서 러시아와 관련된 그 무역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피해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예. 있다고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더 공부를 해서 나중에 꼭 지적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얘네들이 이런 거요.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는 버려라 버려라. 했던 게 윤석열이잖아요. 네, 네.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때도 옛날에 제천 화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소방관들 문제가 그때 대두가 된 적이 맞아요, 있었는데 맞아요. 네. 이 증원과 충원의 문제가 있어요. 네. 증원은 원래 있던 인원을 늘리는 거고 네. 충원은 안찬 원래 TO를 채우는 거예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꾸준히 뭘 했냐면 화재가 안 나니까 굳이 늘려서 월급 줄 필요 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애들인데 네. 위험수당 4만 원 지금 못 줬다는 거고 일당이 5만 원, 일당이 8만 원이면요. 아이고. 시간당 만 원이잖아. 근데 8시간 일한다고 8시간만 쳐도. 일하지 않잖아요. 지금 비상 상황인데. 요거는 지금 환갑 넘긴 대원들한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생기게 만들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전 산불 100서에 헬기 24대 더 필요하다 그랬는데 네. 실제로 늘린 건 2대 늘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전에 관심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효율성 중시한다 그래서 미리 지금 뭐 유용되는 자원이 많으니까 아직 뭐 안 일어났는데 뭐 굳이 우리가 해야 돼 이런 인식이잖아요. 원래 이런 재해는 갑자기 일어난 건데 그에 대한 준비 전혀 없죠. 아휴. 물론 뭐 민주당이 완벽하다, 국민의힘이 완전 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진정성도 하나도 없으면서 계속 거짓말하는 게 문제라는 거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계속 지난번에 재해들을 봤잖아요. 홍수재해도 있었고 체해병 관련된 그 홍수재해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컸던 이제 이태원 참사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 정부는 그런 게 딱 드러난 게 뭐냐면 큰 재해가 발생하고 인명사고가 나면 윗단에선 책임을 안 집니다. 아랫단에 가면 책임을 물어요. 그러면은 이제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런 재해가 발생하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내가 책임지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지시가 없어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만연화되어 있다.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오송 참사, 반지하 참사 다 정말 이 정권 들어서 발생한 참사인데 단 하나도 본인이 책임 안 지고 다 심지어는 아랫사람들 책임 떠넘기는데 아랫사람들의 책임자인 장차관에서도 책임 묻지 않는 건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독재 정권 시절에도 학생이 시위 도중에 백번 스파이프 맞아줬거나 대형 참사 발생하면 제일 먼저 내무부 장관이 옷을 벗음으로써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데 윤석열은 총체적으로 인류 역사상 이렇게 나쁜 지도자가 있을까? 김용옥 선생님 맞죠. 이야기하셨죠.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지도자다. 지도자도 아니죠. 극악무도한 새끼죠 뭐. 그러니까 오죽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나중에 호마 의식이야기까지 나와버려. 믿을 수가 그러니까 없는 거야. 믿을 수가 얘네들 하는 없네. 짓은. 네, 맞아요, 맞아요. 오죽한 뭐 김건희가 굿하다가 불났다 이러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오죽하면. 산불 헬기 물론이겠지만 네. 어쩌면 네. 나오겠습니까? 헬기 24대가 더 필요하다 그랬는데 한 2대 늘렸고 인력이 539명에서 2,500명 정도로 늘려야 된다라고 제시했지만 한 명도 안 늘었다는 거야. 한 명도 안 늘었어. 그러니까 이런적인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이야 네. 불타 죽든지 말든지 얘네들은 그냥 위하는 척만 하면 끝이잖아. 여덟 때는 부품업소 운영 중단 여기가 러시아랑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어쨌든, 작년에 300억 야당이 상임위에서 증액했더라고요 실제로. 예. 근데 12.3 비상계엄 터뜨려 갖고 그 증액이 반영이 안 되고 통과돼 버린 겁니다. 명백히 윤석열과 기재부와 현 정권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라는 게 어떤 이런 참사 같은 게 일어나면 방지책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는 안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산불은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끄는 장비 같은 것들은 안 쓰더라도 필요할 때 쓰려고 대기시키는 거거든. 네, 네. 근데 막상 쓰려고 보니까 장비가 없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이게 산불이 뭐 올해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도 강원도에 대형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명백하게 컨트롤 타워가 있어요. 재난 컨트롤 타워. 그럼 거기서 싹 전국에 지시해서 전국에 있는 소방차들이 전부 강원도에서 빠르게 진압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윤석열 정부 들어거든요. 대통령실에 있는 재난 컨트롤 타워를 삭제했습니다. 그 기능을 없앴어요. 그러면 가장 그 권력이고 권한이 있는 이 기능을 여기서 써서 야, 전국에서 뭐야 책임 우리가 진다라고 해야 전국에서 모이는데 그 기능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한 겁니다 이번에도요. 예. 자, 근데 이런 게 있어. 오늘 이재명 대표도 그런 이야기 했죠. 야, 예비비가 4조 8천억이나 네. 있는데 한 푼도 안 썼다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이건 그거고 예비비니까 이제 필요한 데는 꼭 써야 되겠죠. 그럼요. 원래 민주당이 예비비를 깎을 때 있잖아요. 한 푼도 안 써가지고 깎은 거야. 맞아요. 너무 너무 많이 많이 예비비를 남아서. 잡아놔서. 너무 많이 남으니까 당연히 일부러 깎아야죠. 네. 집행률이 29% 돼 있는 것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거 있죠. 이 산불 나기 전에도
경제 성장률이 지금 1.6까지 예상되고 있잖아요. 1.6, 네. 1.5, 1.6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 올해는 추경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얘네들은 추경에는 아주 알레르기를 보여.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대경제연구원이 예. 한국이 2% 정도 성장하려면 9.8조, 거의 10조 정도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 네,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기뚱에도 안 졌습니다. 지금 이제 뭐 1.7로 전망을 했는데 0.3 정도로 올리려면 이게 여러 가지로 0.3 올리려면은 이게 뭐 필요 증가액이 재정 승수라는 게 있는데 그걸 고려하면 9조 8천억이다. 이렇게 지금 저거 굉장히 전망을 하고 보수적인 있습니다.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 한 30조 정도는 투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창용 총재가 최소 20조 투입해야 경제 성장 좀 올라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은행이 무려 경제 성장을 1.5%로 낮추면서 빨리 추경해라. 20조 안팎. 근데 야당이 제안한 30조 안팎 추경이면 산불 피해자들 돕고 그다음에 지역화폐나 민생회복지원금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죽어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야당이 공을 가져갈까 봐. 그럼 여당 니들이 공을 해라. 그렇지. 제발 산불 피해자들 사이 국민들 살리자. 그래도 그 반은 그 실제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민생에는 되게 진심이에요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심인 거를 막 악용하면서 예산 깎았잖아라고 거짓말만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해 애들. 나는 그 진심이 국민들 모두가 아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가 오늘 이재명 대표가 말씀 잘하셨는데 뭐 정쟁이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지금은 산불에 대해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도 다수고 재산 피해 무슨 산 불탄 거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도 이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작자들은 본인들이 가장 큰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괜히 야당 탓하면서 야 니네들이 깎았잖아 니들이 했으면서 남 탓 거짓말하고 있는 게 네. 안타까운 거죠. 어제 허영 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한 말 중에 뭐가 있었냐면 부처별 재난 대책비가 9,270억이 떠 있는 게 이건 예비비랑 또 다른 거야. 네. 재난을 위해서 지금 예산 따로 온 게 있어. 행안부만 3,600억이고요. 네. 산림청이 1,000억이에요. 네. 이 돈을 안 쓰고 있잖아. 이거 뭐야 한데 안 써? 내가 봤을 때 얘네들은 이 예산 구조를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일부러 안 쓰는 걸 수도 있어. 그 어제 얼마 뭐 긴급 지원한다고 한 10억 풀더라. 10억이 뭡니까? 이런 10억이 뭐예요? 지금 거기 계신 분들 그 긴급 구호물품만 해도 10억이 넘겠구만. 5천만 원씩 하면 20명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온 재산이 날아가 버린 분들도 수두로 가던데. 그러니까 재난 대책비만 9,270억이 예비 말고 따로 있는데 요거 얼른 꺼냈을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요거는 재난이 안 일어나면 안 쓰는 안 쓰는 거지만 돈. 네. 일어났을 때는 그냥 아낌없이 풀어야지. 어차피 포함된 예산인데. 맞습니다. 작년 예산 전체를 나라살림연구소로 한번 봤더니 불용액이 아주 많아요. 복지 민생 예산도 이런 예비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으니까 안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너무 안 쓴 거에 대해서는 일부 깎았더니 그걸로 정부가 마비됐다고 우기는 놈들이야. 그걸로 그래서 비상계엄까지 저질렀다고 가짜뉴스 퍼뜨린 그 자들. 민생경제연구소에 기부했으면 좋겠다. 장학금 뭐 500만 원 클럽 이런 거. 네, 뭐 예, 조금이라도 진짜 주세요. 열심히 뭐 예. 어저께 우리 임세은 소장님, 수석 소장님 주도 지휘하에 오도훈 변호사님 500만 원 기부 클럽 7호 가입하셨거든. 임세은 소장님 3호 가입자시고요. 그다음에 전국 시군구 공무원 노조 기초단체 공무원 선생님들이 만든 노조인데 그 연합해서 매년 이제 거액을 홍길동에 기부하기로 또 협약식을 했습니다. 너무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얘네들은 저게 세금이 누구 거야? 우리 거잖아요. 국민들 거지. 왜 집이 타버렸으니까 집을 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께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니까 이재명 대표 뭐라 그랬어요? 미안해하지 수가 마십시오. 없다.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럴 때 써라고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꼬박꼬박 세금이 늘이 되지 않았느냐. 정확한 말씀이시죠. 이야 진짜 어쨌건 여러분들 있잖아요. 산불 관련해 가지고 또 거짓말하는 거를 참지 마십시오. 네. 참아야 돼요 우리가. 거짓말입니다. 나쁜 사람들 진짜. 네. 자 산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헌법재판소로 갈게요. 아유. 답답. 지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제 화나려 그래 정말로. 진짜로 이제 헌법재판소는 결국 내란 공범이 되는 거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이미 늦었습니다. 늦어도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는 스트레스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평생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그 가치로 싸우신 분들이에요. 지금 우리 방송 보는 분들 대부분이 그러실 거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걸 떠나서요. 내란 현행범을 지금 변론을 마친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파면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 이거는 그냥 헌재 헌법재판소가 뭐 통으로 이제 이야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물론 그 중에는 윤석열 파면을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겠지만 통으로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는 이제 윤석열 내란 공범이 되고 있다. 사실은 오늘까지가 완벽하게 마지노선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심리적으로 한계가 느껴져요, 진짜 국민들도. 이제 그래서 헌재가 땀만 품고 있는 거 아니야? 민중혁명을 일으키자. 이렇게. 근데 이것을 제안한 게 김진 아닙니까? 김진. 중앙일보 전 강경 보수 넘게 김진. 김진마저도 탄핵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결국 민중혁명, 시민혁명이 일어날 거다. 관저로 용산으로 가서 윤석열의 멱살 잡고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자칫 잘못하면 다치는 사람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재는 지금 엄청난 죄를 지는 겁니다. 매일처럼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S&P에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2.1%에서 무려 1.3%로 낮춰버렸더라고요. 1.3. 네, 어마어마하게 낮춰버린 겁니다. 더 내려갈 겁니다, 이제. 시간이 근데 더 내려갑니다. 이대로 네. 가면 대한민국 경제 망하는 거죠. 오늘 또 뭐 외국인도 엄청 투매했던데. 지금 뭐 아까 그러니까 S&P 같은 건 이제 신용평가 기관이 이제 여기도 있고 피치라는 데도 있고 무디스라는 데도 있고 이제 무디스. 있거든요. 여기서는 아직도 그냥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오지 국가 신인도에 대해서는 신용도에 대해서는 아직 낮추진 않았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AA 마이너스 나오는 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국채가 영향을 받고 환율이 영향을 받고 또 경제 성장이 한 번 더 영향을 받고 주식 시장 그다음에 투자 시장 다 영향을 받는 게 이 국가 신인도입니다. 여기 내려가면요. 이거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경제 상황은요. 근데 지금 그 아까 말한 그 세 개의 신용평가 기관에서 이대로 우리나라가 불확실성 지속되면 국가 신용도 낮출 수도 있다라는 발언도 했어요. 그 말은 낮추겠다는 뜻으로 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 부분 지금 길이라도 선포를 해야 됩니다. 뭐 4월 언제라도.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정말로. 골드만삭스도 0.3%를 깎았네요. 대한민국 경제. 아까 S&P는 1.3%가 아니라 1.2%로 내려버렸고요. 근데 방금 임 소장님 말씀하신 그 경고가 나오더라고요. 국제 이제 신인도가 하락할 수도 있다. 신용도. 이 사태가 길어지면 네. 신인도 신용도가. 그럼 이제 신용 점수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대규모 외국인들의 투매와 이미 탈출이 투매 발생합니다. 이미 하고 투매 있는데 시작했습니다. 이미 투매 시작했어요. 하루에 그 외국인 투자자금 계속 썰물처럼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최고위 관료들이 잘 알고 있어요. 이놈들 보니까요. 심우정 부부, 최상목 다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지들이 최고위 관료에서 한국 그래도 국장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이라도 하던 놈들이 뒤로는 전부 다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미국 주식, 미국 채권에. 심우정이가요. 네. 1년 만에 23억 벌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뭘로 이렇게 벌었을까? 좀 알자. 외국 책 좀 써라. 주식. 나보다 낫네. 나보다 나.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들이 엉망을 해갖고 비상겸들이 한국 경제 망할 거 알고 다 한국 경제는 투자 안 하고 미국에만 투자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거요. 간단하게 내가 속해 있는 이 집단을 설명해 볼게. 새날 유튜브 매출, 새날 마켓 매출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네. 우린 그렇게 견딜만 해. 그런데 말이에요. 경제라는 게 이런 게 있잖아. 장사가 진짜 안 돼. 내수가 꽁꽁 얼어붙었어.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근근히 한 달에 뭐 얼마씩 저번에 한 말씀드렸죠.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버는 자영업자가 900만 명이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시장 같은 데 가면은 소위 그 어르신들 표현으로 마술을 못 하고 퇴근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 탄핵되고 뭔가 좀 골목 상권이 막 경제가 막 도우려고 하면 버텨요. 자, 맞아요. 4월 달이면 좋아진다. 네. 5월 달이면 좋아진다. 버티는데 참죠. 버티고. 이게 지금 막연해지기 시작하니까 간단히 말해서 윤석열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그랬죠. 네. 이 순간에도 암담한 현실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맞습니다. 이게 그냥 보통 일이야? 헌법재판소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살인 현행범이라도 체포하거나 수사할 수 없죠. 그렇죠.
연쇄 살인도 안 돼. 내란과 외환에 미안해지만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절대 그 짓은 하지 마.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는 행위라서 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게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근데 요거를 지금 12월 3일 날 내란이 일어났잖아요. 다음 주면은 4월 3일이면 네 달. 무려 4달 이거를 국민들이 국회를 지키고 국회 앞에 가고 탄핵을 시켜놨더니 현재 욕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진짜. 이 자들이 이 시간을 끄는 바람에 4달이 지나면서 국민들 지금 현재도 돌아가시고 계신다고. 이런 그리고 이게 헌법재판소가 헌정질서 유지가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어쨌든 헌법재판소 존재 이유가 지금 헌정질서가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질질 끄는 바람에 너무나 혼란스럽고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신속한 게 우리가 숙고를 못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신속도 숙고의 일환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빨리빨리 신속하게 하는 것도. 그게 빠르게 한다고 숙고를 안 하고 그게 이런 게 아닙니다. 빠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기능입니다. 중요한 건 빠르게 하는 그렇죠. 거. 예.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도 있는데 아까 임 소장님 말씀하신 것 관련 시티은행이 그렇게 전망을 했네요. 탄핵 심판 선고 장기화 시 국가 신용등 전망 낮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트럼프 관세 폭탄에다가 강달러에다가 정치 불안으로 온달러 환율 또 1,470원 돌파하고 오늘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외국인들 엄청 대량 투매하고 있고 어떻게 그 헌재 재판관님들이 이런 뉴스를 볼 텐데 이분들도 뭐 8대 0을 위한 장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한두 명이 장난치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대요. 6대 1은 정리가 됐다. 근데 한두 명이 끝까지 자기들은 세부 쟁점에 대해서 자기들이 의견을 내겠다. 별개 의견을 내고 있다. 방금 전에 도는 찌라시는 그렇게 돌더라고요. 그나마 6대 1 하니까 다행이네요. 아니 이제는 그러니까 모두 못 믿겠어요 진짜로. 모두 믿을 수 찌라시는 없어. 안 믿으시는 게 맞고요. 네. 그러니까 막 누가 뭘 반대하고 이걸 안 믿으시는 게 맞고 찌라시 생성이 그렇게 되잖아. 임세은이 썼어. 윤석열 다음 달 뭐 수요일 날 8대 0 전원일집 하면 확정됐다더라 이렇게 써요. 네. 그럼 이걸 덧붙여가지고 막 밭을 돌려요. 자기가 써놓고 밭이라고 던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 밭을 돌리는 사람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맞습니다. 근데 일단 밭은 무시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까지 안 나오는 합리적인 주장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 이후로 한다라는 것은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헌법재판소 통으로 볼 게 아니라 누군가가 헌법재판소의 평의를 다 끝내지 못하고 평결로 가지 못하게 막는 누군가 있었다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합리적으로 보여.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다 양보했어. 그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그래. 2심 선고까지 그래 연구했어. 한덕수도 했어. 그런데 만약에 이틀 후인 금요일 날 선고를 내리면 속보인다고 할까봐 우리 저기 합리적인 주장이에요. 할까봐 다음 주에는 할 거야. 네. 여기 이제 진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주를 넘겨버리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사고죠.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민을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는 극우 세력이 이제 헌재를 때려부시자고 할 때 우리가 적극 헌재를 옹호해주고 방어했는데 국민들 정말 대다수 국민이 들고 나서 헌재 이렇게 되면 없애고 국민 투표를 하자. 지금이라도 국민 투표를 하자. 이렇게 갈판이 돼버렸어요. 민중항쟁을 일으키거나 범국민 투표를 하거나 둘 다를 병행하거나 정말 너무 참, 우리 국민은 진짜 할 수 있는 거 바로 그냥 몸 고생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거리 나가서 투쟁하고 국민께 알리고 이런 거밖에 없는 게 답답하죠, 사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어떤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 하려면 이 시점에는 첫 번째 왜 늦어지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네. 왜 늦어지는지 중간 알려줘야 브리핑이라도 합니다. 해줘야죠. 진짜 중간 브리핑이라도. 두 번째는 언제 한다는 날짜를 공지를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예요. 예. 그 자들이 뭔데? 선출직이야? 맞아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늘공이었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선출직 204명이 파면을 시켰는데 8명이 결정하게 만드는 구조가 잘 된 거냐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 수술대 위에 환자 올려놓고 언제 마취할지도 모르고 언제 수술할지도 모르고 나는 죽게 생겼는데 그 상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이 답답해하는 네. 게 그래 뭐 한 5대 3 정도 돼서 기각 의견이 있다고 치자 네. 알려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서 결론이 나오면 나머지는 국민이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니들이 그러면 5대 3이면 5대 3이라는 결과를 내 나머지는 국민이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5대 3이 될 안 일은 돼요, 없을 진짜. 겁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아 정말 끔찍하다. 내란성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헌재성 불안장애라니까요. 네, 헌재성 헌재성 불안장애, 우울증. 헌재성 분노장애. 네. 내가 그 문제성 우울증. 개인적으로는 4월 총선 끝나고 한 12kg 빠졌어요. 아. 회복이 안 된 상태였는데 아, 예. 여러분들 화면에 봐도 제가 늙어 보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12월 3일 이후에 또 살이 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 그러니까 허리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바지 하나 맞는 게 없어요. 뭐냐면 잠을 못 자니까 자다가 중간에 한 3번은 깨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잠도 못 자는데 저는 왜 살이 안 빠질까? 그럼 붓는 거죠. 사람 따라 체질이 그러니까. 달라요. 잠 못 자서 희한하다. 붓는 사람이 있고. 이게 저만 그렇겠냐고.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죄송합니다만 과몰입 상태일 거예요. 누구나 다. 근데 과몰입 안 할 수가 있냐고. 예. 그러니까 이 절체절명한 시기에 어떻게 과몰입을 안 합니까? 그 오죽하면 그 단체가 생긴 거 아세요? 내란성 우울증과 내란성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한 심리학자 상담 전문가 정신과 의사들 모임이 생겼어요. 그분들이 피켓을 나눠주더라고요. 신속한 파면만이 대다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 극심한 정신병적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담 전문가들, 정신과 의사들까지 나설 정도로 국민들의 정신건강,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 파괴가 엄청납니다. 많이들 폭삭 늙어수다, 폭삭 괴롭수다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불안한 시나리오들 밖글로 이제 계속 돌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거를 또 뭐 이른바 소위 나가면 시사에 나오는 뭐 진보 패널들도 그걸 인용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는 불안감 또 조정하는 하나의 또 행위라고 봐요.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 타고 가다 보면은 그러한 밖글 예를 들어서 뭐 5대 3이다 지금 안에서 뭐 3명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불안 조정하는 글 있잖아요. 4월 18일 전에 안 된다 이런 거는 다 용산빨로 나온 게 대부분입니다. 용산빨. 그 용산의 희망사항을 네. 여론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 또 동조는 또 하면 안 되죠. 경각심은 같대. 그렇죠. 그러니까 새날 정보방에 그런 걸 안 올리는 이유가 그것들을 맞습니다. 윤석열 네. 패거리들이 그렇게 퍼뜨리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현재 재판관들을 막 압박하고 거예요. 네. 그래 5대 3이라며 그래 그렇게 해줘 막 이게 지들 내피셜이죠. 어지간한 법률가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기각 판결문을 쓸 수가 없다. 불가능하지. 네, 기각 판결을 쓸 수가 없다. 지가 혼자 와갖고 자백도 했는데 뭐 선관위는 내가 군대 투입했습니다. 포고령이 이 법인 거 알지만 그냥 웃으면서 내쫓습니다. 왜 천안하나요?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고 웃었습니다. 뭐 이거 지가 다 자백했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다 우리가 받고. 한덕수 효과 때문에 이런 거예요. 한덕수 효과. 위법인 건 알아. 위헌이야. 몇 조 3개 다 위헌인데 파면하기엔 좀 그렇다. 아니 이거 나온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도 혹시 그럴까 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 이재명 대표의 그 공교로운 건지 뭔지 모르지만 공직선거법 이후로 미루려고 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맞아 보여. 이제 끝났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음모론은 그런 것들이죠. 결국 4월 18일까지 2명의 재판관 퇴임하게 내버려 두고 결국 아무것도 못한 상태로 윤석열이 2년 동안 직무정지해서 임기 채운다가 최악의 시나리오인 건 관저에서 돈만 쓰고. 근데 그거를 너무 싫다. 다른 변수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이 내버려 두겠냐고요. 맞아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5대 3 기각이면 기각 결론 내라. 나머지 국민이 알아서 할게. 저는 결국 끌려 내려온다고 봐요. 멱살 잡혀서 예. 끌려 내려온다고 봐. 그러니까 정 자신 없으면 니들이 기각 한번 해봐. 대신에 기각 판결 내린 재판관 이름 명확하게 써라. 역사에 어떻게 되나 남게. 한번 보자. 네. 만약에 윤석열을 파면을 못하면요. 대한민국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납니다. 그런 선택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미 세계 여러 이제 기관들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민주국가를 거의 안 보는 시도들이 예. 계속 있는데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인권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무슨 2등급인가? 그게 보면은 대부분이 왕정국가, 독재국가인데 그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진단을 했어요, 벌써요. 예. 이런 게 한두 개겠냐고요. 헌재가 탄핵 기각할 리는 없겠지만 기각하면 아마 제2의 IMF 오지 않을까요? 외국인들 싹 다 빠져나가고 IMF가 외국자본 뭡니까? 다 더한 거, 다 더한 게. 도망가 버리고 예. 한국은 더 이상 투자할 가치도 없고 그냥 전쟁 나는 나라. 끝난다니까. IMF는 그건 그렇죠. 완전 세발의 피해요. 윤석열이 복귀해서 또 전쟁이니까 또 제 2차 비상계엄할 나라인데 뭐하러 투자를 하고 뭐하러 거래를 하고 뭐하러 여행을 가고. 그러니까 박근혜를 탄핵시켰을 때 전 세계가 놀랐어요. 놀랐고 막 그렇지. 환율이 그렇다 주식 보니까 주가가 뛰고 난리가 여러분 났죠. 또 그 시점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완벽한 선진국으로 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이란 나라는 사실 영국, 프랑스, 독일 정도의 민주주의를 구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럼요. 거기다가 일본을 넘어선 경제 대국이죠. 대국이 됐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내란을 진압을 못하면요. 어떤 나라가 되는 거냐면 1인당 국민소득은 막 5만 불, 7만 불 되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 석유는 막 많이 나가는 이런 나라들인데 네. 민주주의 국가로 안 하잖아요. 네. 왕이 왕정국가, 다스리잖아. 왕정국가. 네. 그런 나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치 브랜드가 여러 개 있어. 박근혜 같은 대통령을 평화적으로 탄핵시키는 민주주의. 거기다가 K컬처. 그렇죠.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나 민주주의만 발전해서 그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김구 선생 말씀처럼 문화예요. K컬처란 말이야. 완벽하게 대한민국은 하다못해 러시아 같은 데 가도 가고 싶은 나라 한국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내란을 진압을 못한 상태가 되면 그냥 중동 같은 국가 되는 거예요. 중동은 그래도 기름이라도 나죠. 우린 뭐 기름도 안 나는 나라에서 뭐 어떡할 거면 수출로 먹고 살아야 그래서 되는데. 동해 석유 지랄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왕고래? 하루에 왕정국가 하려고? 하루 2,500개 가까운 사업체가 지금 문을 닫고 있고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자도 최소화됐고 실업급여는 최대치로 지금 지급되고 있고 이 난리인데 헌재는 그 사람들은 살만한가 보죠. 월급도 1,000만 원이나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참. 좀 이따 저도 집회 끝나면 정부청사 앞에 가서 40억 임명하라. 헌재는 빨리 선고하라. 1인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들하고. 자, 뭐라도 해야죠 뭐. 그래요. 그러니까 헌재는 이제 오늘부터는 윤석열 공범 통으로 봤을 때 맞아요. 네. 이제 이번 그렇게밖에 주까지도 안 판단이 안 됩니다. 디테일하게는 이걸 지연시키고 있는 누군가는 윤석열하고 완벽한 공범. 그러면 제가 윤석열 끌려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네. 헌법재판부는 안 끌려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일타겟이 될 수도 있죠. 자, 윤석열 선고가 늦어지자 피로가 누적된 경찰 숙박비만 13억 원이랍니다. 저게 뭐냐면요. 지방에서 올라올 거 아니야. 네. 저 시위나 집회나 이런 거 막으려고 이 사람들의 숙박비만 13억 원 썼대 지금까지. 잠자는 데만. 뭐 하는 짓이야? 밥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숙박비만. 그 이게 하루에 계속 되다 보면 이게 예를 들면요 숙박비도 숙박비인데 다른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범죄 같은 게. 네. 그건 어떻게 또 해결할 겁니까? 그렇죠. 종로구의 주민들은 지금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더라고요. 헌재 주변의 상인분들, 학생, 학부모, 교사, 그다음 그 지나가는 주민분들 너무 괴롭대요. 그분들은 지금 헌법재판관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원망하고 계시더라고요. 종로구의 부의장님이 더민주 혁신 활동하면서 지난 일요일 날 제가 이제 농성하고 있는데 광화문 오셨거든요. 같이 장시간 농성하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종로 구민들도 들고 일어나라 그러면 저희들이 구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효과적이겠다. 헌재 훨씬 압박이 되겠다. 그런 저희가 제안도 드렸습니다. 어제 새날정보방에 심야에 올라온 댓글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갖 찌라시가 넘쳐나는 요즘입니다. 헌재가 몇 대 몇이라는 등 온갖 비관적인 뇌피셜이 넘쳐납니다. 걱정해서 사라질 걱정이면 애초에 쓸데없는 걱정이요. 걱정해도 사라지지 않을 걱정이면 변할 게 없으니 애초에 필요 없는 걱정입니다. 이럴 때는 무엇이 어떻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할까가 중요합니다. 걱정이 자신을 잡아먹게 하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그 걱정이 공포가 돼서 전염되지 않게 하세요. 최악의 경우가 오더라도 뭉쳐서 싸울 구심점을 수요일에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그렇죠. 자신에게 계속 긍정의 주문을 외우시고 만난 것도 드시고 잠 편히 자세요.
세상 모든 고민을 혼자서 다 짊어지지 마세요. 우리가 이깁니다. 그것이야말로 절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네. 아,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진짜로. 저는 새날 정보방 맨날 들어가니까 보고 많이 위로가 됐었습니다. 네. 한강 작가님의 신속 파면 호소 그 논평 있잖아요. 한 줄 논평도 너무 위로가 됐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보편적 가치, 자유와 생명과 평화 그것을 지키는 길이 곧 파면입니다.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나서 그냥 심정을 좀 쓰고 그동안 느꼈던 심정 쓴 게 이건데요.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이제 보면 더디고 힘들긴 해요. 지금 우리가. 근데 늘 정의는 쉬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어렵고 또 힘들고 또 굉장히 느려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달성한다. 제가 그 말을 썼는데 이것도 이번도 달성을 하는데 이 너무 시간이 고통스럽고 느리고 힘들고 네. 고통스럽죠.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자신감 가지세요. 대책 세우라고 할 것도 없어요. 민주당이 뭐 굳이 말하면 헌법재판소 관련한 여러 가지 조치를 준비하고 있겠지만 일반 국민은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아요. 진짜 뭐냐면 자신감 가지시는 게 중요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말이에요. 그래 5대 3이면 5대 3, 뭐 7대 1이면 7대 1, 6대 2면 6대 2 그냥 하면 결론을 내놔봐. 보자 한번. 그러면 윤석열 처분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 정도 자신감 갖고 있어야지.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현적이 있는 사람 체포까지 해가지고 감옥까지 집어넣어놨는데 네. 예, 할 수 있죠. 약간 코미디 같은 게 현실화 될까 봐. 뭐예요? 4월 18일 이후에 헌법재판관 2명이 그 퇴임하고 나서 윤석열이 2년 임기를 더 채우고 뭐 이런 이야기가 현실화 될까 봐. 네.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넣지 않은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국민 변수를 안 넣는 거야. 맞아요. 이거 용서하겠냐고. 김진 씨가 정확히 예측했잖아요. 그런 사태 일어나면 우리 국민이 절대로 가만 안 있고 걔는 반드시 해야 될 거다. 네. 혼란만 일으킬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가장 네. 강력한 시나리오는 군인들을 못 움직이니까 2차 계엄을 경비 계엄으로 해서 네. 용산만 지킨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하는 90%의 엄청난 상수를 배제한 채 좌절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재명 대표 재판이 이번 주에 끝났으니 네. 다음 주 초든 주중이든 탄핵 심판하라. 결론이 어떻든 간에 하라 이런 뜻이에요. 네. 해라 좀. 그리고 기각 의견 갖고 있는 자들, 각하 의견 갖고 있는 자들 이름은 당당하게 내라. 어떻게 되나 보자. 그 쓸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이 각한 이유를 쓰고 소수견 쓰고 사인도 본인 이름을 하니까 뭐 역사에 딱 박자 되는 거지. 뭐 자자 대대손손 딱 보는 거죠. 뭐 그거는. 자, 여러분들 힘 좀 냅시다. 네. 이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절대적이고 강력하게 세요. 그래서 박근혜도 탄핵된 거고 네. 윤석열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까지 동참해가지고 탄핵시켰던 거예요. 국회에서. 네. 우리의 힘이 압도적으로 월등하게 세요. 모든 상황이 우리 편입니다. 일부 극우를 제외하고 나면. 근데 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 이 사람들이 이게 파면감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엄청난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거지. 네. 이게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지금 이렇게 길어지는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든가 디플로매트인가 그 디플로매트에서도 미국 외교 전문지. 그쪽에서도 지금 한국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매우 그 경제나 외교나 사회적으로 옳지 않고 그리고 이른바 반대 세력을 폭력으로 막 비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집단들의 우경화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디플로매트에서는 예. 한국이 이대로 가면 경제와 외교가 폭망한다라는 기고가 실렸죠. 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결론이 절대 나지 않을 거라고 네. 보고요. 뭐 오늘 저녁도 광화문으로 나와주시고 여러분 내일 또 대규모 집회가 있으니까 또 광화문 나와주시고 결국 믿을 거 우리 국민들의 힘밖에 없고 저는 이제 지금은 내 다음 주까지 안 하면 제2차 민중혁명, 제2차 시민혁명 일으킬 수밖에 없다. 2016년, 17년보다 더 압도적인 최대한 양보해서 다음 주에요. 수백만 군중이 지금 모여서 양보를 몇 달째 하는 거예요. 용산 관제로 와서 직접 끌어내야죠. 뭐. 네. 용산에 500만이 모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300만, 400만 관저 주변에. 그거 못 지켜요. 어떻게 지켜? 너 내려와. 너 당장 나와. 하야해. 퇴진해. 감옥 가.
질질질 끌려 나오는 수가 있다. 광화문 그 광장으로. 용산에서 서초동 법원까지 꽉 채버리면 돼요. 한남대 넘어가면 되잖아요. 자,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 국민성을 믿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거 못 참거든. 그런 거 못 참거든. 네. 윤석열 내란 일으키기 전에도요. 윤석열이 한 짓은 이미 탄핵됐던 자예요. 국민들 감정 속에서는. 그게 저희 책 퇴진하라에 다 지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미. 야, 깨알 같은 PPL. 네. 아, 좋아해요. 네. 집에서 파마하신 분. 네, 집에서 파마. 자, 파면을 위해서 파면을 위해서 파마를 그래서 했습니다. 태진아 책 갖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몇만 부씩 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가짜 쓰죠? 가짜 있습니다. 아니 원래 잘 팔리고 있는데 12.3 개엄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태진아 책 안 읽어도 파면은 확실하구나 네. 하고 안 사버린 거예요. 아니, 저 책 근데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뭐 책 껍닥만 바꿔 파면하라고. 파면하라. 아 근데 이게 안 팔렸잖아요 계엄 때. 근데 지금 계엄이 이게 파면이 안 되니까 다시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퇴진하라는 윤석열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죠. 파면하라는 네, 파면하라. 헌재한테 요구하는 거고. 책 제목을 지금 바꿔야 바꿔야 돼요. 되겠네. 그리고 파면하라. 이제 제목 바꿔. 더 섹시한 걸로 바꿔줄게. 내려와 이 새끼야. 자, 잡아 끌어버린다. 어제 새끼야. 자 고생하셨고요. 자, 짓밟- 뭐 이렇게 갑자기 끝나요? 아니 오늘 너무 안 웃겨가지고 제가 사실은 아니 재밌었어. 재밌었어. 중간에 아니 앵커님 뭐요? 중간에 제가 슈퍼챗을 아니. 쐈어요. 재밌지 않아요? 그게 뭐가 아, 재밌어요? 잠깐만. 아니 시작부터 뭐니 감기 걸렸다고 그냥 잠깐만. 심한 감기 온다고 감기 걸렸다고 제가 기운 두 뚝 사람, 떨어지게. 예, 두 사람. 알겠습니다. 제가 아픈 건 어쩔 수 매주 없으니까, 예. 끝날 때쯤에서 이런 요사를 떠는지 좀 하지 마. 아니, 심한 감기 온다고 자. 죄송해서 웃기려고. 세상 울다 가져라님 민중항쟁으로 바꿔야 해요. 차원이 다른 윤건입니다 하셨고요. 안진걸님 안진 걸리. 새날들 여기입니다. 고맙습니다. 200만 가져와 하면서 2만 원을 이 사람아 200만 원 써야지. 아 200만 원도 되나요? 200만 원 하면서 처음에 왜 2만 2만 원을 원을 쏴? 뜨던데요? 차라리 200원을 쏴. 아니 처음에 그냥 2만 그래야 원 맞잖아. 아니 애초에 안 웃길 거 알고 아픈 척하고 빌드업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또 왜 그래요 진짜. 거기에 또 임세은 식당 10만 가자도 했는데요. 네, 임세현 식당. 임세현 10만. 식당 TV 10만 네, 가자. 10만 가자. 자기는 10만 넘었다는 거잖아. 제가. 그러니까. 아이 저기. 자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아유. 윤석열 탄핵 시키고 뒤늦게 만나자. 맨날 이게 기분이 오면 어떡할 거야. 아니요. 윤석열 탄핵 시키고 만나자. 네 파면하라. 빨리 가 빨리 가. 태진아라 네. 파면하라 태진아 책도 사주세요.